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단행된 미한일 3국의 독자 대북 제재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보리 체제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계도 있기 때문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제재의 엄격한 이행은 물론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첫 소식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닐 왓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가 답보 중인 상황에서 독자 제재는 유엔 제재 밖에서 유일하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독자 제재의 파급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독자 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n that way, it makes unilateral sanctions much more effective than just one country applying it on its own. We know that individuals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travel to countries such as Iran and Syria. And so what we can do through those sanctions, because they include a travel ban, 반면에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미한일 3국의 독자 제재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북한 노동당 간부 3명만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을 뿐 그들과 협력하는 개인과 단체는 지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노력들이 축적되긴 하겠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y designating the North Koreans, now U.S. government has a legal basis to sanction any foreign entity collaborating with these three North Korean folks. China and Russia, there are still many individual entities cooperating with North Korean folks connected to WMD program. And occasionally, U.S. government sanctions them. But the number, in my view, appears to be too small.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지낸 앨러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누가 제재를 부과하느냐보다 회원국들의 제재 집행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현재 상황과 별도로 현행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안보리의 추가 결의나 제재 대상 지정과 관계없이 북한 재화의 수출입과 해양 운송, 금융 거래 등과 관련한 현재 가동 중인 안보리 제재들의 엄격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7일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 본회의 표결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52호 가운데 북한의 과거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5항에 166개국이 찬성하고 6개 나라가 기권했으며 반대는 북한이 유일했습니다. 이 조항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며 어떠한 추가 핵실험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로드맵 구축에 관한 결의안 61호 중 북핵 폐기를 촉구하는 제10항도 찬성 145, 기권 15, 반대 4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내 현장 검증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대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이전 사업들은 거의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의 대북 지원 사업이 내년에도 재개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의 대변인은 내년 인도적 지원 계획에 북한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현재 상황을 거론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지난 2020년 초부터 북한의 국경이 폐쇄됐고 국제 직원들이 북한 내에서 활동할 수 없었다면서 그 결과 2021년 인도지원사무국이 시작한 재난대응과 식량 안보에 관한 2가지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원격 수행이 가능한 일부 활동들만 완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과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 속에 인도지원사무국은 검증을 위한 국제 직원의 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국은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금 50만 유로를 배정했었습니다. 당시 인도지원사무국 대변인은 관련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해 해당 국가에 대한 접근과 지원 물자 반입이 가능하고 국제지원의 상주가 보장되는 것이 유럽연합 지원의 핵심 조건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8년 북한 내 대규모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11만 1,000달러, 2019년 가뭄과 식량 안보에 따른 구호 활동에 6만 1,000달러를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를 이유로 국제 지원을 모두 철수시키면서 유럽연합도 유엔과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외부에서 곡물을 유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곡물 포대를 실은 선박만 17척이 발견됐는데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것인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주문 생산 방식 OEM 형태의 대중무역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북한 남포 석탄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길이가 각각 150m와 90m인 선박 2척이 적재함에 석탄 대신 하얀색 물체를 싣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중 150m 길이의 선박은 지난달 29일부터 남포항에 정박했는데 약 일주일 만에 적재함을 많이 비웠습니다. 같은 기간 바로 앞 부두에는 하얀색 물체가 쌓였습니다. 선박이 하얀색 물체를 싣고 와서 부두에 하역하며 생긴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남포의 컨테이너 항구와 인근 일반 항구, 송림 석탄항 등에서도 하얀색 물체를 실은 선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VOA가 지난 한 달간 이 일대 선박을 추적한 결과 이 같은 하얀색 물체를 실은 선박은 모두 17척이었습니다. 앞서 VOA는 과거 이 일대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하얀색 물체가 포대더미라는 사실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또 이 기간에 북한이 포대 단위로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은 곡물인 만큼 남포 일대에서 발견된 하얀색 물체는 하얀 포대로 포장된 식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통상 매년 7월에서 8월 선박을 이용해 곡물로 추정되는 하얀색 물체를 실어나르곤 했지만 이번처럼 가을과 겨울까지 지속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부터 집중 조명돼 온 식량난으로 북한이 수개월 동안 외부에서 식량을 들여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올해 북한을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가운데 북한은 지난 8월 인도산 장립종쌀 10,000톤의 수입을 추진하고 인도의 민간단체에 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 북한의 대중국 역외 가공, 즉 OEM 주문 생산 방식의 수출 규모가 급감해 전체 1억 343만 달러의 3.2%인 340만 2천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인 2019년 전체 대중 수출의 약 40%를 손목시계와 신발, 장난감 등 역외 가공 형태의 무역으로 채웠는데 북중 무역이 재개된 지금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I kind of think what happened is with the border closure that the companies that were doing this all went out of business. And so now the businesses are crippled and they can't hire people to do them. It takes a while to rebuild them. 브라운 교수는 또 북한의 대중 수입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중 수출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무역 적자 폭이 계속 커지는 만큼 북한은 하루속히 대중 수출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한국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악용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위협 분석 그룹은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0월 말 북한 해킹 조직 APT-37의 소행으로 보이는 사이버 공격 시도를 포착했다면서 이들은 이태원 참사 대처 상황 보고서로 위장한 악성 코드가 담긴 문서를 배포하고 피해자들이 문서를 내려받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한국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보고서로 위장했으며 악성 파일이 담긴 자료에는 사고 개요와 인명피해, 조치 상황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구글 측은 APT-37이 인터넷 탐색기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킹 공격 발견 즉시 보안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북한 해킹 조직이 한국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애도를 악용해 해킹을 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IT 노동자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한국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외화를 벌어들여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경찰청 등은 8일 합동주의보를 발표하고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 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기업들의 일감 수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원 확인 절차 강화 등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군수공업부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IT 노동자의 신분 위장 가능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처 합동주의보 발령은 미국 정부에 이어 두 번째이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아래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